대학은 무슨 대학이야. 너 하나 벌어서 동생 둘 공부시켜야지.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9의 나에게 아버지는 그렇게 못을 박았다. 누나는 맞이라 희생하는 거야. 넌 착하니까. 엄마는 네가 다 알아서 해줄 건 믿어. 착한 딸, 착한 누나. 그 이름 아래 내 꿈은 조금씩 접혀갔다. 공장, 식당, 주유소. 20살의 나는 이미 가장처럼 일하고 있었다. 동생들 참고서 사고, 등록금 내고, 그게 내 삶의 전부였다. 그렇게 30을 넘기고도 내 이름 석 자붙은 통장은 하나 없었다. 어느 날 집에 들렀더니 막내가 제 차를 자랑하며 말했다. 누나, 이건 오빠가 사준 거야. 멋있지? 나는 말없이 웃었다. 하지만 속은 타들어갔다. 동생들 모두 대학 나와 좋은 회사 다니고 부모님은 여전히 나를 불러 누나가 있어 다 된 거다라고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내 삶을 돌아보지 않았다. 그러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. 큰애야, 내가 장녀니까 말인데 우리 집 리모델링 좀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? 그 말에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. 엄마,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없는데 왜 아직도 내가 도와야 해? 엄마는 당황하며 말했다. 그야 내가 늘 도와줬으니까. 이번에도. 그때야 나는 깨달았다. 이 가족 안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었단 걸.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.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제는 나도 말할 것이다. 이제부터는 누나 아닌 내 이름으로 살아갈 거다. 어머니의 말 이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.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28년간 쌓여온 억울함이 마치 쏟아진 장맛비처럼 들끓기 시작했습니다. 그날 밤 혼자 자취방에 돌아와 펼쳐본 낡은 통장, 입금 내역은 줄곧 생활비, 등록금, 의료비, 출금은 나, 입금은 나, 남은 건 고작 몇천 원. 이게 내 20대와 30대를 바친 대가란 말인가. 다음 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. 이번 리모델링 저는 빠질게요. 앞으로 집안일은 동생들이 상의하세요. 어머니는 처음엔 말문이 막힌 듯 하더니 곧 짜증을 냈습니다.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니? 가족이잖니. 우리가 너 뒷바라지 안 했니? 그 말에 저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. 뒷바라지요? 언제요? 저 학교도 안 보내줬잖아요. 대학은커녕 학원 한 번 못 다녔고요. 그건 형편이 안 되어서. 그 형편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왜 저만 참아야 했는지 이제야 생각이 나요. 며칠 뒤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. 누나, 엄마가 속상해하셔.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갑자기 왜 그래? 지금까지 잘해온 건 내가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지. 나는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응원을 받아본 적 없어. 그 말을 끝내고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. 평생을 참고 살았지만 단 한 문장으로도 사람은 스스로를 되찾을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. 이제 저는 처음으로 내 이름이 적힌 계약서를 받아들 준비를 합니다. 내가 사는 집,
내가 쓰는 돈, 내가 결정하는 삶. 이제는 내 몫을 찾을 시간입니다. 며칠 후, 저는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. 작지만 햇살 잘 드는 오피스텔. 비록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계약서에 내 이름이 쓰여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곳은 궁궐처럼 느껴졌습니다.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. 펜을 든 손이 잠시 떨렸지만 한 획 사인을 마치고 나니 마음 깊은 곳에서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.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. 이사한 뒤 첫 주말, 저는 집안 곳곳을 정리하며 작은 꽃화분 하나를 들여놨습니다. 거실, 테이블 위에 놓인 화분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죠. 이제 이 집은 내 기쁨만 자라게 할 거야. 하지만 고요한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. 어머니가 느닷없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. 너 이사했단 얘기 듣고 왔다. 말도 없이 왜 혼자 해? 혼자 살 집이니까요.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? 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다 제가 가져온 새 냉장고와 소파를 보고는 말했습니다. 그래도 피 같은 돈을 그리 쓰냐? 그 돈이면 집에 좀 보태주지.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. 엄마, 제 돈이에요. 제가 번 돈이고 지금껏 누구보다 열심히 벌어온 제 몫이에요. 가족끼리 그게 무슨 소리야? 엄마, 가족이니까 서로 책임을 나누는 거예요. 제가 감당해온 몫은 이제 충분했어요. 어머니는 말없이 한참을 앉아 계시다 조용히 일어나 나가셨습니다. 그 뒷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. 이제야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열쇠를 손에 쥐었으니까요. 그리고 그 열쇠는 내 인생의 문을 여는 첫 번째였으니까요. 며칠 뒤, 이번엔 둘째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. 누나, 엄마 집 나가셨대. 누나 때문에 상처받으셨대.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. 그래서 넌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감당해 주길 바라는 거야? 그게 아니라 가족이잖아. 누나잖아. 익숙한 말. 누나니까, 장녀니까, 가족이니까. 그 말로 나는 몇십 년을 묶여 살았다. 이제는 그런 말로 책임 돌리지 마. 가족이면 나도 보호받았어야 했고 내 몫도 인정받았어야 해. 그날 이후 가족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. 마치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된 듯 거리두기를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전보다 편했습니다. 불편했던 모임, 당연하듯 쏟아지던 요구, 무의식적으로 따라갔던 희생. 이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났으니까요. 그 무렵 회사 동료가 말했습니다. 요즘 얼굴 좋아졌어요. 뭐 좋은 일 있으세요?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.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중이에요.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. 주말이면 마음 편히 쉬고 커피 한 잔 앞에 두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. 누군가에게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내 공간. 나는 그제야 살고 있다는 감각을 다시 찾았습니다. 그리고 확신했습니다. 이제 나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걸. 몇 달 후, 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. 예전 같으면
제일 먼저 선물과 음식 준비를 도맡았겠지만 이번엔 저는 조용히 침묵했습니다. 누나, 엄마 생신인데 아무것도 안 해? 막내의 전화에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. 이번엔 너희가 해. 나 없이도 잘 챙기잖아. 그 말에 막내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어릴 땐 누나가 다 해줬는데 하고 중얼였습니다. 그래, 나도 어릴 땐 많은 걸 해줬지. 하지만 그 어릴 때는 너무 오래도록 계속됐던 거야. 생신 당일 저는 동네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. 누구의 눈치도 허락도 필요 없는 하루. 그게 나에겐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. 그날 저녁 뜻밖에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. 큰애야, 미안하다. 너 없으니 생일상이 어쩐지 허전하더라.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. 엄마, 전엔 제가 없어도 당연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는 저도 당연하지 않기로 했어요. 그래, 내 말이 맞다. 그동안 내가 한 게 얼마나 큰 건지 이제야 알겠다. 처음이었다. 엄마가 내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 건.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쪽이 시원하면서도 뭉클했습니다. 이제야 정말 가족이라는 말이 내게도 조금은 다가오는 느낌이었으니까요. 며칠 후 엄마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. 이번 주말에 집에 잠깐 올 수 있겠니? 한참을 망설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가족 자리로 가는 길이었죠. 엄마는 식탁에 작은 반찬 몇 가지를 차려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. 예전처럼 잔소리도 요구도 없이 그저 제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. 그동안 미안했다. 너한테 다 맡기고 고맙다는 말 한 번 못했네. 그 말에 저도 오래 참고 있던 감정이 터졌습니다. 나도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었어. 누나 말고 한 사람으로서. 엄마는 제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. 앞으론 너한테 기대지 않을게. 그 대신 너한테 미안한 만큼 응원해줄게.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. 누나로서의 역할 대신 사람으로서 서로를 바라보게 된 거죠.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. 지금 내 손에 쥔 열쇠는 단순한 집 열쇠가 아니라 누구의 그늘도 아닌 내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는 걸. 마무리 메시지. 가족이란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됩니다.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몫을 당당히 지켜내세요.